혹시 타이어 직접 교체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중고차 시세는요? 평가할 수 있으세요? 자동차는요? 직접 만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어를 교체하러 타이어 전문점에 가고요, 중고차를 사기 위해 중고차 전문점에 가고, 새 차를 타기 위해 완성차 업체가 만든 차를 사죠. 여기서 우리는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주는 분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라고 불리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어 전문점, 중고차 전문점, 완성차 업체 같은 곳에서 자신의 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분들이 있겠죠. 네, 우리는 이들을 전문가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지난번에 전해드렸듯 한 완성차 업체는 말도 안 되는 공장 실태로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았고요. 중고차 시장은 허위 매물이 판을 치는 불미스러운 시장이 되어버렸죠.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는 한 타이어 전문점의 충격적인 실태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소비자들의 반응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죠. 전문가와 소비자, 정보의 격차, 법과 제도.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계속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셨어요?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타이어뱅크 고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랬어요. 피해자는 지난 20일 타이어뱅크에서 타이어 4개를 교체하던 중 휠이 손상되었다며 교체를 권유받았는데요. 직원의 계속된 권유에도 일단 다음에 와서 교체하겠다고 하며 자리를 벗어났다고 해요. 이후에 인터넷 동호회에 손상된 휠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휠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있었던 거죠. 이를 본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이 손상 부위가 이상할 정도로 깔끔하다, 타이어뱅크에서 일부러 휠을 찌그러뜨려 놓고 교체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댓글을 달게 되고요. 이상함을 느낀 작성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이런 영상이 나온 거예요. 보시면 휠에 몽키 스패너를 대고요, 그 위에 막대를 덧대서 위로 확 꺾어버리는데요. 엄청 자연스러워요. 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이후 소비자들은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곳은 문 닫게 해야 한다, 경찰 신고도 하고 고소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었죠. 이에 업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글이 갑자기 삭제돼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게시 중단 조치를 받은 건데요. 요청자가 타이어뱅크... 네, 심지어 스패너로 누른 것은 맞으나 정상적인 정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고의로 망가뜨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의 이런 조치는 후에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근데 타이어 업체에 스패너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휠을 다룰 때 말이에요. 그래서 타이어 업체에 종사 중인 한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네, 알고 있어요.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는 진짜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스패너를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죠, 솔직히. 저도 그 영상이라고 계속 봤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이건 솔직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휠에다가 그렇게 대고할 경우는 아예 없는 거죠, 거의. 작업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납을 떼어낸다고 할 때 그런 걸로 떼는 게 아니고 납 떼는 도구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그걸로 제끼긴 하는데 그런 경우로 하는 경우는 아예 없죠. 아예 찢겨버리는 것 같은데. 저희 가게에서도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고의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고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봐도 좀 이게 솔직히 큰 이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이제 오는 손님들 중에서도 이게 뱅크만 들어갔다고 하면은 휠을 막 갈아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뭐 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저렇게 나온 거 보면은 그때 손님들이 했던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 소송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싶기도 하고, 휠을 그냥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조만간 뭔가 터질 것도 같겠다 싶었는데 딱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이처럼 휠을 다룰 때는 스패너를 사용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어요. 그렇다면 스패너로 누른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예, 완벽한 거짓말인 셈이죠. 게다가 게시 중단 요청까지. 논란덮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게시글은 일파만파 퍼져나간 상태였고요. 많은 언론사에서 다뤄지게 돼요. 이미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에서 논란을 덮으려고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와요.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하나둘 피해 사실을 밝히며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전 직원의 증언도 이어지는데요. 꼭 저렇게 고의적으로 휘어서만 교체를 강요하는 건 아니다, 방법은 많이 있다, 교육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이어서 소비자를 속여 이익을 챙기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휠을 파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자석 등을 이용해서 휠 밸런스를 조작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펑크 수리 중에는 이후 더 큰 펑크가 나도록 조치를 취해놓는 방법도 있다는 거였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앞 타이어 2개를 교환하러 전문점에 가면요, 일단 타이어 4개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휠이 파손됐으니 휠도 교체해야 한다면서 휠 4개와 타이어 4개를 모두 교체하게끔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휠을 일부러 파손시키거나 밸런스를 조작하는 거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비싼 타이어를 더 비싸게 팔거나 값싼 타이어를 더 비싸게 팔아요. 휠도 순정 휠이 아니고 저가 휠은 마르셀로 휠로 바꿔주는데요. 물론 마르셀로 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순정 휠은 순정 휠로 교체해주는 게 맞는데 비싼 금액으로 저가 휠을 교체해주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휠을 소비자가 고르지 않았을 때도 말이죠.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타이어 2개를 교체하러 갔다가 엉뚱하게 모든 타이어와 모든 휠을 교체하게 되고 이마저도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과 달리 소비자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반면 타이어 전문점은 타이어 2개와 휠 4개를 더 팔아서 얻은 이익과 멀쩡한 중고 타이어 2개, 멀쩡한 중고 순정 휠 2개까지 얻어가는 셈이네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많은 피해자들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소비자들의 공부는 점점 더 퍼져만 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이어뱅크 본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밝히죠. 이와 더불어 문제로 유발한 가맹점과의 가맹 해지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맹점의 태도였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피해자에게 전한 가맹점 사업주가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낸 건데요. 들어보시죠.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고객님하고 원만하게 통화를 하라고 이렇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거랑 통화해서 저는 지금 사장님하고 딱히 통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사장님하고 딱히 통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네. 왜 그러게 사세요? 네? 아유, 진짜 도배드리면 또 올리셨네요, 4시. 됐어요. 녹음본 제가 본부팀에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저희 딸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역고발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왜 그렇게 사세요? 저는 잘리면 그만이에요. 역고발할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준 건데요. 이후 소비자들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역고발은 무슨, 어떻게든 도울 테니 끝까지 가달라,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나오면서 공분을 산 거죠. 이에 분노한 피해자는 고소를 절대로 취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해당 가맹점 사업주는 정말 죄송하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소만 제발 취하해달라, 뭐든 다 하겠다, 이렇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현재 타이어뱅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타이어뱅크 본사 측의 사과문과 가맹점 사업주의 사과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맹점 사업주는 이번 일로 피해를 본 고객님과 타 가맹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도 소비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결국 현재는 자동차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불매운동까지 예고되는 상황이고요. 피해자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이전 피해자들마저도 속속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타이어뱅크가 입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죠. 또 타이어뱅크의 위장사업자 논란도 다시금 조명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후속 보도를 통해서 다뤄드릴게요. 최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완성차 공장 실태부터 중고차 시장 허위 매물, 타이어 전문점의 사기 인가까지 정말 조용할 틈이 없어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에서 발견된 문제가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이 이대로 괜찮을지에 대한 걱정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일이 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3가지 키워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와 소비자, 정보의 격차, 법과 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이런 일들은 전문가가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속인 행위들이잖아요. 쉽게 말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소비자들에게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강한 소비자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물론 간혹 가다가 자동차 용품인데 국산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들 하는 것 같다, 70만원 했는데 싸게 한 건지 비싸게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재원 같은 기본 지식도 갖추지 않고 덜컥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런데 가격도 알아보고 재원도 알아봤는데 휠에 일부러 손상을 내고 자석 등을 활용해서 휠 밸런스가 이상하다는 식의 거짓말에 속는 것도 소비자 잘못일까요? 의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단순히 장염에 걸린 환자에게 대장암 판정을 내리고 가짜 수술까지 집행하는 의사가 있다면 여기서 과연 환자의 잘못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막을 수는 있을까요? 이런 행위는 불법행위잖아요. 소비자들에 앞서서 법과 제도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 산업의 병폐는 매번 반복되고 항상 최종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죠. 레몬법은 어떤가요? 아무런 강제성도 없는 단순 권고사항일 뿐이라 사실상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은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있는 경우만 적용하여 소비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야지만 기업의 책임이 막중해져요. 사실상 없으나 마나라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죠.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함과 동시에 스마트폰 전문점은 가격 정보의 격차를 악용하여 각종 부가 서비스와 비상식적인 할부금을 얻는 사기 행각을 벌였죠. 우리는 이들을 폰팔이라고 불렀고요. 용산전자상가는 전자기기에 대한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협박하고 기만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우리는 이들을 용팔이라고 했죠. 이어서 최근에는 중고차 허위 매물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차팔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번에는 타이어팔이라는 말이 생겼죠. 수많은 팔이들이 생기고 산업의 병폐는 계속 반복되죠. 당연히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고요. 그런데 관련 법과 제도를 수정하고 소비자들을 지켜줘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레몬법, 제조물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죠. 소비자보호법 강화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결국 대한민국은 돈 안 되는 소비자보다 돈 되는 기업이 더 중요한 걸까요? 왜 아직도 대한민국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후진국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까요? 돈이 최우선이고 돈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두고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요? 사전에 전문가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 전문가들은 반드시 법과 제도가 있어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법과 제도가 없다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단순히 사람들을 속여 더 많은 돈을 버는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까요? 소비자들이 이제 타이어를 교체할 때 타이어 전문점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중고차 전문점에 가거나 새 차를 타기 위해 완성차 업체가 만든 차를 살 때도 이들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게 했을까요? 누가 우리를 매일 의심하며 살아가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과연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권리를 빼앗아간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 중요한 건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